네, 간밤에 나온 따끈한 이슈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외신은 CNN에서 가져온 소식입니다. 네, 개장에 앞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이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는 개인 소비 지출 PCE 5월 지표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6.3% 증가로 집계가 됐죠. 지금은 전월 대비 수치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한 달 전보다는 0.6% 상승했고요. 에너지와 식음료를 제외한 근원 PCE는 전월 대비해서 0.3% 상승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0.4% 상승이었습니다. 미국의 PC 물가가 1980년대 초에 근접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한 건데요. 사실상 오일 쇼크발 초인플레이션 이후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PC 지표와 관련해 생각해 볼 점은 미국의 경제가 냉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요는 아직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휘발유처럼 가격이 빠르게 오른 제품에 대해서는 수요가 줄고 있지만 미국의 5월 내구재 주문 증가와 계약 주택 수가 모두 증가한 점을 봤을 때 본격적인 금리 인상 이후에도 즉각적으로 수요가 줄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PCE 지표를 보고 물가 인상을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미국의 가계지출 성장세가 둔화되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잘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돈을 모으지 못하고 그동안 저축했던 돈을 쓰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5월 기준 미국의 저축률은 5.4% 수준입니다. 레이 맥코드는 사람들이 소득이 많아져서 돈을 더 쓰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저축했던 돈을 쓰고 있다면서 미국의 저축률을 고려하면 9월 첫째 주 월요일인 노동절, 즉 이런 소비 행동이 더 이상은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앞으로 전망을 어둡게 내다봤습니다. PC 물가가 중요한 것은 연준이 통화 정책을 할 때 참고하는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근원 PC 물가 지수는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요. 월가에서는 7월에 75bp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PC 지표 외에 살짝 다른 부분도 언급해드리면요. 고용지표가 4주 연속 예상보다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10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전히 탄탄한 고용시장에서 이 정도는 특히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나쁘다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시장 생각보다 고용이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정도는 참고할 부분입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알자지라의 기사입니다. 흑해 봉쇄로 곡물 수출을 방해했던 러시아가 빼앗은 항구에서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러시아는 상선을 위협했던 섬 주둔군을 물리면서 국제적인 식량 위기를 배려한 철수였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령부는 페이스북에 뱀섬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진을 게재하고 적들이 두 척의 고속보트를 타고 급하게 기지를 떠났고 현재 섬은 불에 타며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역시 자군군이 뱀섬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있다고 확인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러시아군은 뱀섬에서 임무를 마치고 선의의 표시로 그곳의 주둔군을 철수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뱀섬은 우크라이나에서 세 번째 대도시이자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통로로 쓰이던 항구였습니다. 오데사항에서 지중해로 나아가려면 이 섬 주변을 지나야 해 해상무역의 길목으로도 붙이는데요. 러시아는 침공 직후 해당 지역을 점령하며 오데사 항구의 선박 출입을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유발했다는 비난을 의식한 과제로 분석됩니다. 전쟁 전 세계 6위의 밀 수출이었던 우크라이나는 곡물 수출의 95%를 흑해 해운으로 처리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앞서서 흑해와 연결된 베르단스크 등을 통해 배를 띄웠지만 러시아에게 항구를 빼앗겼죠. 이 남은 오데사마저 뱀섬의 러시아군 때문에 수출 통로로 활용되지 못해 국제적인 식량난에 또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함께 살펴봤습니다.